네, 부동산 매거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시간은요, 오늘부터 새로 저희가 마련한 코너인데요. 윤나겸의 절세TV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금을 또 놓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정부의 그런 규정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바뀌는 규정을 좀 미리 알아야 또 세금도 전략하고 우리가 더욱더 많은 투자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세금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쉽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절세TV의 윤나겸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처음 시작은 그러면 한번 2020년을 맞이해서 좀 새롭게 올라온 세금 관련 기사를 보면서 저희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저희가 기사를 쭉 보니까 이제 12월 16일 대책의 여파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주택자 은퇴자들 집 팔아야 하나 대혼란 세금문의 빗발이라는 SBS의 기사였습니다. 일단은 뭐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네, 현 상태로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이 되게 되면은 네. 은퇴 이후에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세금 내는 거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익을 본 상태가 아니라 재산을 갖고만 있는데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세금이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보유세가 약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혹시 부동산 매매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한시적인 규정이기는 한데 6월 30일까지 부동산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받고 또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5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6월 1일 이전에 조금 서두르신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네. 그 전에 파시게 되면은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 한 번 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이전에 일단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좀 세금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종부세에 대한 오류도 많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세금이 더 나왔네. 종부세 부과 대상 증가에 오류도 급증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단순히 전산 오류라고는 하긴 하는데 네. 종부세 그 고지 금액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합산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짝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종부세 계산하는 게 사실 조금 복잡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그걸 봤을 때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를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항의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예컨대 임대사업자인데 본인은 합산 배제 신청을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취득을 하신 분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취득 시기가 잘못 계산이 돼가지고 네. 본인 예상보다 좀 과하게 실제 납세자들한테 불리하게 세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납부는 다 하셨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부담이 많이 되셨다거나 잘못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놓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낸 세금도 다시 보자. 그렇죠. 네,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좀 체크를 꼭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사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상습 체납자 세금 낼 때까지 유치장 보낸다. 굉장히 무서운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정부가 이제 세금 탈루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쉽게 봐주지 않겠다라는 네. 칼을 빼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경찰을 제외하고는 행정부 최초로 이제 행사하는 인신 구속권이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을 하고 체납한 국세가 2억 원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유치장에 감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뭐 고액 상습 체납자 분들한테는 약간의 이제 뭐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 재미있는 기사라고 읽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세금을 체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인신 구속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좀 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올라왔을까요?
13월에 보너스 아니면 세금 폭탄,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보너스고 못하면 폭탄이라는 건데 네. 연말정산 시에 우리가 좀 꼭 챙겨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직장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13월의 보너스죠. 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폭탄이 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 냈던 금액하고 연말정산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요. 네. 연말정산이 개정이 계속 되고 있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를 미리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이 서비스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으면 따로 다 조회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추가 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보면 이제 7천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의 산후조리 비용이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해요. 네. 사실 산후조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근로자들한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서민 주거 부담 차원에서 우리 월세 세액 공제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해당이 됐었는데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는 대출 많이 받고 이자도 내시는데 부담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4억 원이던 금액이 2019년도에는 기준 시가가 5억 원까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어서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네, 기부금 같은 경우도요. 사실 고액 기부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분들도 공제 기준이 2천만 원 초과해서 1천만 원 초과로 사실상 확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못 받아도 5년에서 2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0살 이하 자녀에게는 자녀 세액 공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7살 이하인 사람들은 해당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변경됐는데 요거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동수당이 7살 미만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2019년도 2월 10일 이후에 네. 면세점에서 쇼핑하신 분들 네. 신용카드 사용한 그분이 연말정산 공제할 때 배제가 돼요. 그래요. 이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들 걱정스러워 하실 텐데 예,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할 때 그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는 거 좀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서 이렇게 좀 혜택을 좀 챙겨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번 주 세금 헤드라인 우리가 윤대겸 세무사님과 자세히 살펴봤고요.